안녕하세요. 흡연자의 관리, 또 비흡연자의 건강권. 이 정말 끝도 없는 논쟁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어쩌면 좀 상식 밖의 철학적인 관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흡연 논쟁의 딱 기본이 되는 바로 이 고전적인 딜레마부터 시작해 보죠. 보통 이런 갈등을 얘기하면 양쪽 입장을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관점은요, 시작부터가 좀 다릅니다. 이 문제를 아주 그냥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확 틀어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등의 원인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건 비흡연자,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내적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외부의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보통은 담배 연기가 나쁘니까 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이 강연자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외부의 연기가 아니라 비흡연자 내면의 탁함이다. 그래서 해결책도 흡연자한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맑아지면 흡연자가 알아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와, 이거 책임의 화살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하네요. 이 말이 이 철학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아주 맑은 사람이면 내 옆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져요. 내가 탁하게 살면 담배 피는 사람이 욕로 물려와가 풉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건 나한테 달렸다는 거죠. 내 상태가 내 주변 환경이랑 사람들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담배 연기만 그렇게 특별히 해로운가? 하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건강 해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매일 마시는 자동차 배기가스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에서 나오는 그런 공해도 있고요. 식탁에 오르는 음식 중에도 몸에 안 좋은 게 많죠. 그런데 왜 유독 간접흡연만 그렇게 문제 삼느냐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담배 그 자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는지 그 독특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흡연을 옹호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간접 흡연에 대한 시각은 독특하지만 담배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요. 이건 일종의 마약이고 몸과 뇌를 망가뜨리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 중에 최고로 나쁜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왜 담배에 중독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보통은 의지력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접근법이 다릅니다. 중독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삶에 뭔가 재미있는 게 없거나 어떤 목적이 없을 때 생기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담배를 찾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연 방법도 참아라, 견뎌라가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내가 진짜 몰입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이나 목적을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뭔가에 푹 빠져서 재미있게 지내다 보면 신기하게 담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피우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만약에 그런 목적을 찾기 힘들다, 그러면 세 번째, 좋은 벗을 찾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좋은 친구들한테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흡연으로 이끌던 그 탁한 기운을 싹 걷어내준다는 거예요. 결국 중독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이 비유가 아주 직설적이에요. 담배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끊게 됩니다. 아직 못 끊었다면 그만큼 좋은 여자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성애자 남성을 예로 들었지만 핵심은 그거죠. 내 모든 걸 걸 만큼 강력하고 긍정적인 동기가 생기면 다른 건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금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 철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기묘하고 난해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중독의 원인에 영적인 차원을 끌어들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귀신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자기랑 비슷한 주파수, 그러니까 진동을 가진 사람한테 끌린다고 봐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라디오 전파처럼 특정 주파수를 쏘아 올리고 그 주파수에 맞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내 친구네? 하면서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보세요.
먼저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합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화를 내는 것 같은 거요. 그럼 그 행동에서 고유의 주파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세 번째, 그 주파수랑 딱 맞는 귀신이 그 사람한테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귀신이 붙어서 그 행동을 더 하라고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멈추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 세계관에 따르면 골초는 혼자 피우는 게 아니라 담배 피우고 싶은 귀신들을 잔뜩 불러 모아서 같이 피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자신의 질량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질량이란 건 바로 지식과 내면의 맑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서 내공을 쌓으면 내 주파수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럼 그런 낮은 차원의 존재들이 감히 접근을 못하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바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정책에 대한 겁니다. 담뱃값이 거의 2배로 뛰면서 특히 저소득층이 느끼는 부담감, 이른바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잖아요. 이런 정책이 과연 공정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공중보건이냐, 사회적 형평성이냐,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말 아주 단호합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딱 한마디입니다. 값을 더 올리세요. 아니, 왜 더 올려야 한다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가격 인상은 일종의 담금질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변화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끊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배 끊을 생각은 안 하고 가격만 비싸다고 불평하는 건 희망 없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고까지 말해요. 결국 금연을 해야만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건데 그걸 못하면 절대 잘 살 수 없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자극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흡연자들을 변호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의 의견 같은 건 그냥 들을 필요도 없다고 일축해버립니다. 이런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확고하고 절대 흔들림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분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여러 각도에서 독특한 관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이 표를 보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보세요.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뭐든 간에 해결책은 항상 내부를 향합니다. 간접 흡연이 짜증나세요? 그럼 내 에너지를 맑게 하세요. 담배에 중독됐나요? 그럼 더 높은 목적이나 즐거움을 찾으세요. 담배값이 부담스럽다고요? 그럼 그 고통을 견디고 끊어서 더 나은 삶을 만드세요. 모든 해법이 일관되게 외부 환경이나 남 탓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 그리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이 모든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흡연자를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맑혀라. 그러면 담배 연기 때문에 해를 입는 범은 절대 없다. 문제 해결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어떠셨나요? 오늘 살펴본 이 관점, 어쩌면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사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진짜 바꿔야 하는 건 외부의 정책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일까요? 진정한 변화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